매주 수요일 이 시간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팀의 김경목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미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ETF 측면에서 보자면 어땠습니까? 네, 최근 주요 지수 수익률을 한번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올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하면서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달러화 지위에 대한 의구심까지 증폭되면서 S&P 지수와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등 미국 증시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미국과 주요국들의 관세 협상 그리고 1분기 실적 대기에 따른 관망 심리가 최근 강보합세로 이어진 모습이고요. 반면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란 악재로 최근은 주춤한 모습이지만 유럽 증시는 멀초 미국발 관세 공포에 투심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패닉셀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반등 기대감에 최근 일주간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최근 일주일간 수익률을 봐도 그렇고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ETF 쪽에서 상승률이 컸던 ETF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 4월 11일 국제회사기구 IMO는 5,0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의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 톤당 100에서 380달러 규모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톤당 380달러의 탄소세는 EU 탄소 배출권 가격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향후 탄소 시장 가격 상승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되면서 소울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 해지 ETF가 순위 1위를,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아이스 해지 ETF가 순위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친환경 에너지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면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순위 2위를,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 ETF가 순위 7위를, 그리고 플러스 태양광 NESS ETF가 순위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구리는 관세 이슈로 한동안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상호 관세가 90일 동안 유예가 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코덱스 구리 선물 해지 ETF가 순위 3위를 기록을 하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금 가격이 3,5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 ETF가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는 증시 변동성에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면서 순위 8위를 기록하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급등 영향으로 타이거 K방산엔 우주 ETF가 순위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방산은 요즘에도 좋습니다. 네. YTD로 보더라도 방산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연초 이후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방위비 증액 수혜 및 트럼프발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죠. 조선 및 방산 섹터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 10개 중 총 7개를 차지하면서 순위 대부분을 휩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방산과 조선 테마 ETF들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금 가격 강세로 6위에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ETF가 그리고 수소경제와 더불어 방위산업, 원전,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들의 구성 종목 영향으로 9위에 라이즈 수소경제 테마 ETF가 미국 기술주 조정이 계속된 영향으로 소울 미국 테크 탑10 인버스 합성 ETF가 순위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수익률 상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올해가 시작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K방산이라는 ETF는 95%의 수익률을 누리고 있습니다. ETF 하나만 잘 골라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음을 또 보여주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는 어떤 ETF에 관심을 보였나요? 네, 주간 개인 순매수를 보시면 증시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그간 보였던 모습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순매수 규모가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279억 원이 몰리면서 1위를 기록을 하였는데 한국 증시 하락에 베팅한 개인들의 매수가 몰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2위부터 6위까지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등 미국 대표 지수와 그리고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들이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하락에 베팅한 ETF가 이번에 순매수 1위를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46억 순매수하면서 국내 증시 반등에 베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투자자들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피신하고자 파킹형 ETF를 순매수했는데요. 소월 초단기 채권 액티브 ETF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채권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투자 기회로 본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채 관련 ETF를 매수하면서 9위와 10위의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증시 측면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베팅하는 ETF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ETF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최근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꾸준한 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자산 배분 ETF인데요. 그중에서도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 ETF가 수익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채권 혼합형 ETF는 자산을 일정 비율을 주식과 채권으로 균일하게 나눠서 투자하기 때문에 한쪽 시장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시장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자산보다 낮은 변동성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채권 혼합형 ETF들은 하방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목표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연금 계좌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또 안정적으로 담기에도 적합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상품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혼합 액티브,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혼합 액티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 채권혼합 FN, 그리고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등 국내외 증시를 추정하는 다양한 채권혼합형 ETF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 종목을 편입한 채권혼합형 ETF 상품입니다. 타이거 테슬라 채권혼합 FN,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혼합 액티브, 그리고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혼합 블룸버그 등 서학개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개별 종목들을 편입한 채권혼합형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테마형 상품을 담은 채권혼합형 ETF입니다. 배당 테마의 소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혼합, 그리고 미국 기술주 테마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채권혼합 ETF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네. 채권혼합형 ETF에 투자하실 때 단순히 상품명만 보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채권과 그 포함된 주식의 구성 그리고 그 채권의 금리 노출 정도까지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채권도 마찬가지고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금이잖아요. 앞서서 금 관련 ETF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는데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온스당 3,400달러 돌파를 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있는데 금 관련 ETF 지금도 좀 유망할까요? 네, 최근 관세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 가격의 꾸준한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 ETF들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 확대 등이 이렇게 금 가격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이끌어내면서 금 가격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금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계속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다든지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경우 금의 매력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금 가격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은 이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3년의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갔잖아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ETF 측면에서는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침체 우려가 커지자 최근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는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 약세는 특히나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해당 국가의 자산 수익률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중에서도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바로 시장이 인도인데요. 이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그리고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에이스 인도 컨슈머 파워 액티브, 에이스 인도 시장 대표 빅5 그룹 액티브, 키움 인도 니프티 50 합성 등 다양한 인도 관련 ETF들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베트남이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46%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큰 우려를 키웠지만은 현재는 유예된 상태이고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만큼 관세 인하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으실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는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쪽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 중국 국부펀드들이 ETF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최대 국부펀드인 중국 투자회사의 자회사인 중앙후이지는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ETF를 매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중앙은행이 이를 지지하면서 재대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퉁그룹, 중국 거신,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등 국유 기업들도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중국 ETF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고관세 정책으로 미중 무역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은 크게 심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경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굴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 감세 및 내수로 수출품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기대되고 있고요. 중국이 타국가 대비 밸류체인을 강하게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술의 자립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ETF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상승세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특히나 관심이 많았던 중국과 관련한 ETF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팀의 김경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